안녕하세요. 예서울분재원, 그러니까 분재 전문가 이재룡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이 나갔을 때는 그래도 분갈이가 대충 다 끝나가지고 정신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때일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나무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분갈이 이후에 나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나는가,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각조각 필요할 때 이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은 많은데, 이 한편에다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 분갈이 이후에 소나무하고 잡목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 다른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나무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보셨던 노송 회춘하다, 거기서 나왔던 나무를 올해 지금 분갈이를 한 겁니다. 이 분갈이를 하면서 보니까 흙이, 분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나무인데 흙이 쩔어가지고 참 진짜 여기서 시궁창 냄새가 날 정도로 흙이 쩔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털어내고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이 나무를 아주 무사하게 이 모습 이대로 가을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마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무 세력이 좀 떨어져도 안 되고, 죽으면은 더더욱 안 되고. 왜? 죽으면은 죽여버릴 거거든요. 금방 웃으신 분들만 유태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를 지금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작년에 세력을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리려고 제가 이 불철주야 액비 줘가면서 노력을 했던 나무입니다. 그랬더니 다소 세력은 회복을 했는데, 한 해 더 묵혀둘까 하다가 그게 묵혀두면은 세력은 조금 더 올라갈지 어쩔지를 모르겠는데 나무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서둘러서 분갈이를 했는데, 먼저 이 분갈이한 이 나무 특성을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감독님 가까이 흙 좀 보여주세요. 자, 이 나무는 이 중간 마사하고 중간 마사 크기의 휴가토를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쓴 겁니다. 육성을 쓸 때는 마사토만 써도 돼요. 근데 휴가토를 굳이 섞은 이유는 제가 좀 이렇게 체격이 약하니까 이거 들을 때 조금이라도 좀 가벼워지라고. 자, 그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여기에 지금까지는 이 흙이 전부 다 부스러지고 어쩌고 해서 꽉 쩔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물을 주면은 이 물을 딱 품어버려 가지고, 제대로 물을 줬을 때는 물을 품어버려 가지고 이 분이 마르지를 않았어요. 또 이 물을 갖다가 주더라도 여기에 고여 있어 가지고 속속들이 이렇게 제대로 스며들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 나무는 이렇게 뿌리가 꽉 쩔어 있는 상태에서 이 흙이 잘게 부스러져 가지고 들어가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 나무 그 뿌리가 숨도 쉴 수 없는 진흙탕 속에 들어있는 것하고 상황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갈이를 해주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뿌리가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또 뿌리가 자라날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분갈이라고 하는 이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 흙을 갖다가 가는 흙은 나무를 키우기도 하지만은 때때로는 나무를 질식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분재원 초기에 그랬었어요. 이 마사를 전부 씻었었거든요. 가는 흙 다 빼고. 나무가 안 큽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한 20년 전 방식을 아직까지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술에서는 마사 안 씻습니다. 씻으면은 나무가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씻지를 않고요. 자, 일단 처음에는 씻어서 하라고 했죠.
주변 사람들도 따라서 하고. 자, 그랬는데, 자,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쿠리에다 넣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가는 흙을 좀 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그렇게 넣으면은 이 뿌리 부분에도 공기가 통하는 통기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게 되죠. 그죠? 감독님. 갑자기? 네. 혼자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그래서 물을 주면은 첫째로 이 흙이 아주 빠르게 마릅니다. 요 분에서도 열을 받지요. 그 다음 밑에 구멍도 뻥 다 뚫렸죠. 화분 밑구멍 우리 막은 거 있잖아요. 거기 뚫렸죠. 그래가지고 이 물을 줘도 이 흙과 흙 사이의 간극을 공극이다라고 그러는데, 간격을 공극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공극이 커졌기 때문에 물을 주면은 물이 굉장히 빨리 말라요. 근데 문제는 뿌리는 다 짧게 다 잘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새 뿌리도 안 났는데 이 분토를 땡땡 말려버린다. 그러면 얘가 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물을 말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요런 흙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 모르는 분들은 이 낮에, 한낮에 햇볕이 좋을 때는 아침에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요것이 뭐라 그럴까, 땡땡이 마른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살짝 이 겉흙만 제껴보면은 물기 묻은 것이 보입니다. 한낮쯤 했을 때 그러면은 이튿날 또 물을 줘야 돼요. 물 주는 장소에 따라서 또 나무 크기에 따라서 흙에 따라서 이 물 주기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줄 때는 이 흙이 겉만 살짝 물이 스칠 정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 물이 완전히 배어들도록 시간을 좀 넉넉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 밑으로 물이 빠져나오도록 주라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속에 들어있는 가스들을 전부 다 녹여내는 것도 있지만은 분토가 충분히 물에 젖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물 주기. 그래서 며칠 만에 물을 주느냐, 이거 공식이 없습니다. 분토가 마르면은 줘야 돼요. 그래서 살짝 제껴봐서 이거 물기가 좀 없다 그러면 바로 줘야 됩니다. 얘들은 뿌리를 다 씻어냈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 가스가 찰 염려는 거의 없어요. 이제 이 오래돼 가지고 뿌리가 일부 죽고 또 흙도 부스러지고 거름기도 속에 들어가서 쌓이고 어쩌고 해야 가스가 좀 발생하는 거죠. 지금은 아주 청정지대입니다. 청정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물을 말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이 주립이다라고 그러죠. 사실 주립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나무는 원래 이렇게 주립이 아니고 한 군데 이 솔방울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씨앗이 올라온 것이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오랜 세월 크다 보니까 밑둥이 한 덩어리로 덩켜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나무가 됐습니다. 근데 또 이 주간도 뚜렷하고 뭐 이렇게 부간들도 맞고 간수도 맞고, 그래서 제가 지난해 구입한 나무인데, 이건 내년쯤 돼가지고 이 가지 정리 딱 하고 철사 걸어 놓으면은 그림 같은 나무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감독님 어때요? 지난 소개 안 했던가요? 소개 안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 나무 보면은 바람 많이 타게 생겼죠. 그런데 잡목도 그러지만은 소나무에서 두 번째는 이 나무는 1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대로 둬야 됩니다. 최소한 가을이 시작될 무렵까지는 움직이면 안 돼요. 왜 그러는군요. 아무리 이 철사로 해가지고 나무하고 이 화분하고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놨다고 하더라도 요게 나무가 흔들려 버리면은 이 뿌리에서 나온 이 뿌리가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근데 이 실뿌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힘이 없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톡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만 부러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 나무를 흔들면은 그 흔들린 가지의 뿌리는 다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나무 종류, 특히 송백류 중에서는 분갈이 이후에는 완전히 활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1년여 동안 그 자리를 고수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분갈이하고 나서 그늘에다 두라고 그러던데요. 그늘에다 안 둬도 됩니다. 이 나무는 분갈이하고 나서, 여기는 지금 하우스 아니거든요. 하우스 아니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햇볕 쨍쨍한 데 놔둬도 돼요. 다만 큰 바람만 안 타면 되는 겁니다. 바람 타지 않을 장소, 햇볕 좋은 장소, 여기에다가 둬야 돼요. 그래서 바람도 타지 말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철사 한번 걸어볼까 해서 움직이면은 그걸로 또 깍. 우리 감독님 막 웃어요. 제 표정 재밌어요? 깍. 이게 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백류는 절대 분갈이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지? 천지개벽이 아니고 천재지변. 천재지변이 오지 않는 한 이 나무를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밖에다 뒀는데 태풍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깥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을 타니까. 입술에다 침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요. 아니, 입술에 묻었어요? 자, 그래서 분갈이한 소나무는 하우스 안에서만 관리를 하세요. 바깥으로 나갈 경우에는 진짜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장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바람 타면 안 돼요. 하우스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 햇볕이 잘 쬐는 장소, 거기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게요, 참 묘해요. 이 바람이 광합성을 갖다가 촉진을 해가지고 나무가 살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분갈이에도 관여를 하더라고요. 봄에 부는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고 그러죠? 봄바람이라고 그러죠. 제가 잘못 물어봤습니다. 봄에 부는 바람이 돌풍이다라고 그러는데, 이 돌풍이 가만히 보니까 분지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어요. 돌풍이 어떻게 불어요? 갑자기 휙 해갖고 막 불죠. 그 나무가 제대로 심겨졌는가 안 심겨졌는가 확인하는 바람 같아. 돌풍에 흔들릴 정도 되면 나무 잘못 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또 태풍이 불죠. 봄에 잘 심었는가 안 심었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잘못 심으면 그때 뽑혀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어쨌든 두 번째는 바람 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죠. 자, 세 번째 찍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요. 그러면은 이 나무를 언제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하느냐. 자, 지금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긴 이 세지소사 분갈이 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감독님? 누가 잘생겼어요? 누가 잘생겼어요? 그건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감독님은 누가 잘생겼는데? 나는 물어봐. 말할 수 없다. 제가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이 나무 지금 분갈이 했거든요. 흙을 완벽하게 다 털어내고 지금 작업을 했는데, 자, 이 나무 언제부터 거름을 줘야 될까? 사람들이 빨리 키우고 싶어 하니까 거름 주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예술지기 같은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자, 이 나무 거름 언제부터 주지? 장마쯤? 자, 이 나무는 지금 현재 잔뿌리가 거의 다 잘려있는 상태죠. 여러분들 분갈이 때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는 몸통에서 가지고 있는 수분하고 영양분을 가지고 1차로 순을 내밀어냅니다. 근데 그때는 뿌리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어놓고 싹이 트면은 이 나무 살았다. 그게 산 게 아닙니다. 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느 때 사느냐? 그것이 성장을 하다가 딱 정지가 되었다가 다시 2차 순을 내밀기 시작을 해요. 그 두 번째 나오는 순은 이제 쭉쭉 자라납니다. 그때 나무가 비로소
활착을 한 거죠. 그리고 거름도 그때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자르면서 줘요? 아니요. 그럼 키워야 돼요. 이 분갈이 한 이후에 나오는 새수는 자르는 걸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는 거니? 이 새순 하나에 뿌리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부분하고 이 흙 속에 감춰져 있는 부분은 결국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이 뿌리가 나오는 부분, 위에 새순이 나오면은 그 줄기를 타고 가면은 거기서도 뿌리 하나가 나온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잘리면은 어떻게 돼요? 성장이 멈추죠. 그래서 이 나무 순을 갖다가 자르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8월 말쯤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름은 그때부터 주는데 대개 이 땅에서 캐가지고 분올림한 나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 분갈이한 나무들은 5월 말부터, 이 잡목은 5월 말부터, 그 다음에 소나무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장마 무렵부터 주면 돼요. 근데 그것이 모든 나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이 힘차게 밀고 나왔을 때 주는데 처음부터 진하게 주면 안 되죠. 그럼 8월 말은 뭐예요? 8월 말에요? 예, 근데 우리 기준으로는 그러는데 나무를 아주 쇠약하게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늦게 줄수록 좋아요. 8월 말쯤에? 예, 8월 말쯤에. 예.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우리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는 장마 무렵부터 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 기준으로 할 때 완전히 안심하려고 그러면은 8월 말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은 그때부터 주고, 당연히 올해 안에는, 그러니까 겨울 첫눈이 오기 전에는 이 나무 철사를 감는다든가 뭐 작업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소나무나 잡목이나. 자르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철사를 감으면은 아무래도 나무에 힘을 주게 됐죠. 그냥 그거라는데 네. 그러면은 가지는 언제부터 잘라기 시작하냐고. 가지는 그러니까 8월 지나서 심차게 아까 자라 나올 때부터. 예. 그리고 소나무는 올해 단엽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분갈이한 나무. 예. 그 나무 세력이 왕성하다고, 나무 세력이 너무 좋아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갖다 단엽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엽하면 절대 새순 안 나옵니다. 나무 세력 급격히 떨어져요. 어떤 수를 써도 올해 분갈이한 나무를 갖다가 이 단엽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저는 못 봤어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위에 이제 병충해 관리라든가 기타 일들은 이제 전부 다른 나무하고 똑같이 관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 농약 줄 때 같이 농약 주고요. 그런데 일단 세 가지를 갖다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물 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무 흔들리지 않도록. 세 번째, 거름 욕심 부리지 말라. 그 다음 네 번째까지 있었네요. 네 번째는 나무 철사를 감거나 해서 개작 작업을 하지 말라. 왜? 나무 뿌리가 흔들려 그래. 그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초보인 분들도 계시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분갈이 이후에 분재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있잖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이제 필수예요. 아시죠? 자, 이상 멋있는 남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